네, 양대지수 0.5에서 0.8% 상승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유가증권 시장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 매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죠.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볼지 절대 전략으로 시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전문가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정석적인 또 시장의 프레임 잡기 들어가 보겠는데요. 한마디 남겨주시죠. 유동성과 기업의 가격이 중요해진 구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또 지수의 함수가 유동성이다.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 때문에도 유동성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꾸준하게 강조해 주셨고 또 밸류에이션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판단이 나올까요? 종목별로 좀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제시했던 전략은 지수를 좀 기준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2200대는 방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지수 방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반도체가 제일 중요했고 반도체의 금융주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일단 방어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월 20에서 이제 25일 이 구간 한 일주일 내외 정도 횡보했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다. 2400대에서는 배터리가. 그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낙폭주들이 많이 붙었다. 뭐, 언택트들도 붙었고, 게임주들도 붙었고, 중국 소비주들도 붙었고, 자동차도 붙었고, 뭐, 철강도 붙었고, 이런 거죠. 그리고 테마주들도 조금 확산이 됐죠.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도 좀 있었고,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부터 시작해서, 뭐, 챗봇 관련된 게 아무래도 시장의 메인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500선에서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어요. 저항 경험을 했어요. 작년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2500 저항이야.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큰 형님이 계셔. 2022년도 8월 달에 2550에서 잔뜩 화난 표정으로 나 저항일세. 이렇게 경고를 좀 해주는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난 이 저항대를 뚫으려면 이렇게 웃는 표시로 하려면 그죠? 조공을 받쳐야 됩니다. 조공. 여기서의 조공은 유동성의 조공을 받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00대를 넘어가려면 반도체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배터리만 가져서는 안 되고 바이오가 움직여져서 시중의 자금을 더 키워서 12조, 13조 쪽까지 가서 화 그만 내시고 이제 화나게 좀 웃어서 우리 사회주게 수익 다 같이 냅시다. 이런 식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그게 안 나오면 주시장이 전고점을 살짝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한된 등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이제 전략인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느냐. 2200에서 2500대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각각 중요한 산업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왔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요 구간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제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디테일한. 세부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내 계좌에 좀 비중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량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런 걸 좀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테일한 전략을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추세 상승장은 아니다. 라고 좀 본다. 왜냐하면, 많은 이유가 아니라, 뭐, 수많은 경제지표, 파월 의장과 관련된 발언들, 이런 걸 저 예측 안 하잖아요. 그냥 경기 부양 아니잖아. 금리 인상 기조 유지되잖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인 전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고점 박스 유형으로 하나 나누고, 두 번째가 저점 박스 유형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테마, 시장하고 좀 무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요거 나누어서 대응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들의 좀 가격,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따라가면 안 되는 가격. 물릴 수 있으니까. 위험하더라도. 그죠? 3천에 물린 사람들 지금 1년 반 고생했는데 또 1년 고생하시려고 비싸게 사서?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대신 좀, 밴드 하단에 온 애들. 요런 건 좀 버텨라 이거죠. 아직 목표치가 남아있으니까. 왜? 하락장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니까. 이게 좀 나눠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배터리도 구분을 하는 거고, IT 반도체에서도 대형주, 그 다음에 소부장, 그 다음에 뭐 바이오도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언택트들도 나누는 거.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운으로 이제 벌 수 있는 시장은 점점 이제 끝날 테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정도만 깔끔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주식은 하단 저점 박스 유형으로 보고 있고 15만 원 5천 원에서 16만 원 이상은 전 따라붙으면 안 된다.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좀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신 물건들 가운데 소부장 쪽,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소부장 가운데서 이제 반도체 수지 쪽은 세 종목이죠. 그래서 동진 세미캠, 그때 아마 3만 1,000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만 한 5,3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한 2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한 23만 7천 원 정도. 한솔 케미칼, 요 주식이 한 21만 4,500원 정도 됐는데 얘들도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나서 살짝 수익권이 될 텐데 조금 더 가져갔다가 목표치를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좀 급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인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가격대나 포인트들.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자리가 이 주식은 이제 고점 박스형이거든요. 그래서 한 74에서 75선 정도? 요 정도부터는 좀 기대 수익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신규로 공략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좀 밴드 하단에 왔었을 때 다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원래 주식시장에서 제일 강했던 애들만 모아놨던 주식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2,470대 구간에서는 오히려 언택트나 게임주만도 못해요. 소부장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배터리도 지친 거예요. 야, 2년 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으면 됐지. 2년 동안 시장보다 강했으면 됐지. 이번 시장 받는 구간 참여했으면 됐지. 또 나보고 끌라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2,480에서 적당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요번에는 나 안 달릴 거야. 그러니까 나 가지고 매매해. 배터리는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격들을 보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23만 원 그때 19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9만 원 다음에 23만 원이다. 그래서 23만 원까지는 꼬리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도와준 거죠. 금리를 고용지표나 뭐 상황을 보면서 조금 올리긴 할 건데 파월 의장이 쉽게 말해가지고 어린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어린 아이인 겁니다. 어린 아이.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되어서 하는 이 발언들이 우리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이들이 징징대거나 막 밥 안 먹거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아, 장난감 안 사줘서 그런 거구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보이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인 거예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봤을 때 파월 의장이 하는 이 금리 관련인데 아이 같은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공포나 주가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되는 거죠. 아, 저렇게 가겠네? 예측된 범위 내에서 나오겠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마피는 해소해 주셔야죠. 부장가는 회복을 해주셔야죠. 아, 그래? 그러면은 네이버는 23만 원 하면서 넌 라인 적자 때는 회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동안 좀 미안했다? 그래서 23만 적정 가격 회복을 해주는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6만 6천 원인데 제가 이 가격을 이제 올려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더 열려 있고, 좀 빠지면 한 6만 원대 후반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얘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이제 편차는 좀 있을 거예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동안 네이버와 같이 금리 할인 요소가 가장 강했던 주식인데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아이처럼 하는 행동들이 다 보이니까 그럼 저도 좀 이제 마피는 회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을 해주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붙은 거예요. 주식시장이 2,300대하고 2,400대하고 2,500대는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총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보이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해운대구가 보이고요. 대구에서 수성구 아파트가 보여요. 즉 어느 정도 일정 인구에 있는 메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알파가 붙는 거죠. 이런 것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들이 배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단 박스 유형인데 목표치가 조금 더 남았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되고, 그리고 게임주 가운데서 이제 크래프톤 이런 주식들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이런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금리 때문에 억울하게 빠졌던 주식들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즈와 관련돼서 이제 실적이 이제 NC소프트가 내일 발표가 될 텐데 그때까지 목표치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2,500대는 제일 중요한 게 바이오입니다.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셀트리온 이 종목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은 그냥 종목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시장에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프질을 해서 유동성이 12조, 13조로 가려면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략 자체를 수정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 안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 변화가 없군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이 좀 더 달리기 위해서 아직은 좀 유동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10조 원 이상을 좀 동반을 해야 시장이 좀 더 달릴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있죠. 오늘은 그 박스권 가운데서 저점 박스 삼성전기 가격 강조해 주셨고 고점 박스 가운데 삼성 SDI 가격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AI 관련주는 계속 확산됩니다. 오늘은 또 XM이라는 종목이 움직이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오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